네, 2022년 1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제목, 제가 누차례 민주당은 6.29 선언 해야 된다 얘기했었는데 제2의 6.29 선언인가 아니면 먹튀인가.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취소하고 쇄신안 쏟아붓는, 이게 무슨 뜻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데일리안이라는 매체하고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한 22일간 정례조사 1,002명이 답했는데 윤석열 41%, 이재명 38.3%, 2.7%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어제도 한번 다뤘던 건데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윤석열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에서 눈길을 끄는 거는 지역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 서울,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 지역 분석을 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데는 경기, 인천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경기, 인천 다음에 서울이 많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고요. 따라서 이 곳에서 이기면, 여기 이제 경기하고 인천이 빠졌는데 여기서 이기면 끝난 겁니다. 이재명 씨가 많은 데는 광주, 전남북, 호남이죠. 강원, 제주 등등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가장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거의 비슷했다. 윤석열 씨가 약간 앞섰는데 39.6대 38.1. 대전, 세종, 충남북, 충북에서는 37.8대 36.5, 거의 경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씨가 20%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씨는 65.4%, 아직 60% 되는 이하로 안 내려갔는데, 호남에서도 60% 이하로 내려가면 50%대가 되면 선거는 끝났다라는 게 이번엔 정설이죠. 근데 이 조사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씨한테 유리하게 나온 조사가인 것 같은데, 이재명 씨가 형수한테 욕설하는 녹음 파일을 공영방송인 MBC가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는 59.9%가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해야 된다. 27.8%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 압도적으로 보도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김건희 씨 전화 통화를 인터넷 매체들이 공개하고, 또 이미 공개했죠. MBC도 공개했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적절했다는 건 48.8, 부적절했다는 38.2,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욕설 파일은 공중파에서 아직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기사를 쭉 보면서 KBS가 이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뭐 여러 곳에 중앙선관위에 물어보고 어디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공개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보도를 하는 걸 보면서, 야, KBS는 언론이기를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법적인 판단하고 기자들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거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법원에서 다투는 거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법원에서 판결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면은 정치가 필요 없고 여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법대로만 하면 되죠. 근데 법원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 육법 쳐서 다 끌어모아도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돼 있는 게 있나요? 그때 판결이 다를 수가 있죠. 이 기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언론이기를 포기한 거죠. 법원이고 싶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도는 KBS 무등의 아침이라는 프로에서 소개한 건데, KSOI가 지난주 여론조사한 거랍니다. 윤석열 41.4, 이재명 36.2로 5.2%포인트 윤석열이 역시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눈을 확 잡아끈 게 있는데, 호남 지역 지지율, 이재명 씨 지지율이 48.9%다. 60%가 아니라 50%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충격이다. 다른 조사에는 60%를 넘겼는데 이 조사만은 호남에서 50%가 무너졌다. 제가 비교적 흔들리지 않고 윤석열이 여론 지지도가 높을 거다는 보도를 쭉 해왔는데, 그리고 거듭해서 했던 것이, 민주당은 이 판을 바꾸려면 6.29 선언을 해서 후보 교체까지 확 해야 된다.
근데 정작 지난 김건희 씨 사고할 때는 민주당의 노력으로 윤석열 후보를 교체하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적반하장인데, 야, 그게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지니까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치 쇄신을 위해서 386 세대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도 386 세대의 대표죠. 저랑 같은 학번, 같은 대학. 그러면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나오죠. 이게 참 중요한 기자들 질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만 그만 안 나오는 거고 다른 386 의원들도 안 나오는 거냐라고 하니까 송영길 씨는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네, 헌법에 거론된 직책이죠. 그래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다. 누가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판단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인만의 쇄신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 이번에 이제 이낙연 씨가 사퇴해서 서울 종로구 선거를 보궐선거하는데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도 재보궐선거를 합니다. 근데 서울은 종로는 이낙연 씨, 그다음에 안성은 이재명 측근으로서 이번에 공직 맡지 않겠다 선언하는 7인의 멤버인 이규민 의원, 청주 상당은 정정선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다 의원직 상실한대거든요. 모든 민주당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곳인데 과거 민주당 당원은 현재도 그럴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렇게 문제가 된 곳은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는데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공천을 했죠. 결론적으로 졌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여기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내분이 일어납니다. 세 곳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신 분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확정된 거냐라는 질문을 또 기자들이 던지죠. 기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고 모든 거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독재죠. 향후 최고위에서 상의하겠다. 그럼 이게 쇄신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586의 기득권을 내놓겠다 하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도약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네 당원에 따라서인가 30%인가 몇 프로 하게 돼 있는 거를 젊은 정치인들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돼 있는 걸 시행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한 거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마중물로 하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놓은 쇄신안이 같은 지역구에서 3년이만 국회의원은 출마하지 못하겠다 하는 조항도 만들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야당과 합의해서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죠. 윤미향, 이상직은 국민의 민주당이고 박덕흠은 아마 국민의힘인 것 같은데 이것도 빨리 하겠다. 그러나 역시 국민의힘이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냐. 많은 쇄신안을 얘기했지만 자기 생각이고 그리고 당과 합의된 건 아니다. 최고위원회 결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야당에 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표.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모든 신문에 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사정이 있어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오늘 북한이 또 순항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독보섯은 예쁘다. 그걸 예쁘다고 덜렁 먹었거나 만지면 탈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이번 중동 순방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17일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하고 문 대통령이 방문하고 했던 UAE 아부다비에 떨어진 중거리 무인기 자폭 무인기 공격하고 그 다음에 사드가 요격한 것으로 보이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도대체 누가 쏜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힘들어지죠. 그럼 감옥 갈 것 같다는 얘기를 이재명 씨가 했는데 글쎄요. 그 사람 뿐이겠습니까 문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침몰하는 배가 침몰할 조짐을 보이면 어떻게든 배를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구명정을 타거나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게 되죠. 지금 민주당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씨 공격은 2월쯤에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했고 지금 모든 카드를 다 썼습니다. 지금 언론을 자세히 보게 되면 MBC, KBS가 앞장서서 그러는데 김건희 씨가 어쨌든 자꾸 보도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유, 다 싫다. 김건희 씨만 뭐 이재명만 싫은 게 아니라 윤석열 싫다. 이런 여론을 확산이 되죠.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게 신문들은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방송들이 이걸 하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고 뭐 김건희 뭐 그런 여자니까 거기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이렇게 다 그런 여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때 위기를 타게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그 주체는 이재명 후보여야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제 상대운동 가서 한번 우는 거로 끝나고 왜 송영길 대표가 자기 생각만의 쇄신안을 발표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크게 바뀌었다. 뭐 7인회가 뭐 공직 안 받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모든 매를 맡고 가겠다. 이렇게 해야만 뭐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 안 하겠다. 송영길 씨가 이런 개인 의견을 밝히겠다. 이건 뭡니까? 침몰하려고 하는 배에서 내가 먼저 뛰어내리겠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먹튀하겠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했던 분들,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너는 뭐야 하고 이제 내분이 일어나죠. 진정한 승부는 나의 모든 걸 걸고 6.29 선언처럼 해야 됩니다. 안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 리더십이 없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는 386들이 현란하게 했는데 자기들이 끌고 나가는 그림은 별로 안 그려봤어요. 비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만들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사람 움직여야 되고 뭐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매력을 발산해서 이렇게 다가오게 하고 같이 해보자고 권유해야 되고 때려 부수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죠. 선동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러면 내가 초과상관 다 태우면 어디 살지 하게 되면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386이 윤미향이니 양이원영이니 또 탈핵 정책이니 뭐니 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한 거 다 때려잡고 4대 보를 뭐 허물어라. 아이고 참나. 아유 참 딱한 겁니다. 거기에 각각의 다 정책의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점을 보완해가고 수정해가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걸 다 때려잡으면 어떡합니까? 때려잡을 대상 북한이 김정은이지. 남북 통일을 노려야 되는데 거꾸로 거기를 퍼줘서 어떻게 해보라고 우리 민족끼리 되냐. 6.25 전쟁 자체가 국제정치에 간 건데 이렇게 엉터리 정권 사람들이 지금 뭐 무당 정치를 했다 김건희 씨가 그러는데 한바탕 구판을 벌인 게 386 문재인 정권이었죠. 무슨 당장의 문제를 뭐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도움될지 모르지만 재건을 하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각자가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진정한 6.29 선언이냐 아니면 나부터 살리기 위해서 명분 만들어 먹튀하는 것이냐. 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먹튀인가 6.29 선언인가 오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